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체 생리학 자료, 특히 우리 몸에 숨겨진 조종사라고 할 수 있는 내분비 계통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그 화학물질, 그러니까 호르몬하고요. 또 그 본부인 내분비샘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몸이 어떻게 이 놀라운 균형,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그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요. 일단 내분비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아,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 몸속 특정 세포들이 만든 그 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 있잖아요. 네. 이걸 혈액 속으로 직접 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목표 지점, 표적장기라고 하는데 거리까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직접 혈액으로요? 네, 땀이나 침처럼 어떤 관을 통해서 나가는 외분비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군요. 이 호르몬들이 신경계랑 같이 우리 몸의 양대 조절 시스템인데 근데 훨씬 넓은 범위에 그리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몸에 작용하는 약간 느긋하지만 되게 강력한 메신저 같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료로 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뭐 대사, 스트레스 반응, 성장, 또 생식 같은 진짜 중요한 일들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아주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는 점이 와, 이거 정말 신기한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극미량으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죠. 네, 혈관이 쭉 연결이 된 펩타이드 호르몬, 인슐린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뭐 성호르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아미노산 하나를 살짝 변형시킨 아민계열 호르몬, 예를 들면 갑상샘 호르몬 같은 게 있습니다. 펩타이드, 스테로이드, 아민. 네, 이게 물에 잘 녹는지, 그러니까 수용성인지 아니면 기름에 잘 녹는지, 지용성인지에 따라서 네. 세포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아, 그게 또 다르군요. 예. 약간 문을 똑똑 두드리고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랑 아니면 직접 문 열고 들어가는 방식? 뭐 이런 차이 같은 걸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비슷합니다. 수용성은 세포 막을 통과 못하니까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지용성은 막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식이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 호르몬 공장, 그러니까 내분비샘에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가요? 여기 보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췌장, 뭐 여러 이름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총사령부를 꼽으라면 역시 뇌 바로 아래쪽에 있는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네. 시상하부가 먼저 명령을 내리면 그 뇌하수체가 그 지시에 따라서 다른 내분비샘들, 뭐 갑상샘이나 부신 같은 곳들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거나 아니면 직접 몸에 작용하는 호르몬,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 같은 걸 내보내는 시기죠. 아, 계층 구조네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예를 들어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라고 하는데요. 이게 갑상샘을 자극해서 갑상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와, 지휘자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재밌네요.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는 걸까요? 우리 몸이 외부 변화에도 내부 상태를 일정하게 지키려는 그 항상성하고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항상성 유지가 핵심인데 그 비밀은 바로 되먹임 조절, 영어로는 피드백 조절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음성 되먹임이 중요해요. 음성 대먹이며 네, 이게 뭐냐면 약간 집안 온도 조절 장치 생각하시면 쉬워요. 설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난방이 꺼지고 낮아지면 다시 켜지잖아요. 아네네. 그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그 정보가 총사령부, 그러니까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들어 하는 신호, 즉 TSH 분비를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아, 그만 만들라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갑상샘 호르몬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생산을 늘리도록 촉진하고요. 우리 몸이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감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정말 정교하죠? 와, 스스로를 감시하고 조절한다니 진짜 정교하네요. 그럼 좀 더 이렇게 와닿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랑 직접 관련된 혈당 조절은 좀 어떤가요? 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췌장.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췌장 안에 보면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약간 섬처럼 생긴 세포 그룹이 있어요. 랑게르한스 섬이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혈당 조절 호르몬을 만드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쭉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섬 안에 있는 베타 세포라는 곳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줍니다.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하게 만들죠. 아,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군요. 네. 근데 놀랍게도 이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정말요? 유일하다고요? 와. 네.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이번엔 알파세포라는 곳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건 저장된 당을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액으로 내보내서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글루카곤은 올리고. 그렇죠.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 이 둘의 균형이 바로 혈당 항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이 인슐린이라니 그 역할이 정말 막중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몸속 화학 메신저인 호르몬이 대체 무엇이고 또 총사령 부격인 뇌하수체를 포함해서 여러 내분비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대먹임 조절을 통해 어떻게 우리 몸의 균형,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췌장의 혈당 조절 역할도 아주 인상 깊었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아, 연결성. 네,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이라는 곳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혈당 수치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어떤 특정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내분비 시스템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균형이 계속 깨져 있다면 과연 우리 몸 전체에는 어떤 도미노 같은 연쇄적인 영향이 퍼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와, 생각할 거리를 주시네요. 스트레스 하나가 내분비계 전반, 심지어 혈당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